귀거래를 한번 가보자. 귀거래. 자, 여러분 귀거래라는 뜻이 이미 아래 나와 있어. 여러분 아래 뜻을 한번 보면 여러분 누가 쓴 작품에 이 귀거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 아래다. 도연명. 여러분 도연명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귀거래사라고 하는 작품을 써요. 한시거든. 귀거래사. 그러면 거기에 얘들아 귀거래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유명하니까 뒤에 있는 이제 모든 여러분 시인들이 귀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귀거래의 뜻을 봤더니 나는 돌아가리라 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찾아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작가의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현무라고 하는 이 작가는 여러분 우리 저번에 윤선도를 배웠잖아. 근데 여러분 윤선도의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어부사시사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어부에 대한 삶을 여러분 48수로 다루고 있는 작품. 근데 여러분 그 어부사시사, 어부시가 여러분 어부와 관련된 작품들 그거의 시초가 이 이현보가 쓴 어부단가예요. 그래서 이현보라고 하는 작가는 어부단가라고 하는 작품이 너무 유명해. 이거는 여러분 지금 수능이랑 기출에 너무 많이 나오는 작품. 그래서 이현보라고 하는 작가는 관직에서 물러나와서 여러분 계속 난 어부처럼 살 거야. 나 자연에서 여유 갖고 한가롭게 살아갈 거야. 이것만 노래하는 작가예요. 그러면 이 귀거래라고 했을 때 돌아간다라고 하면 어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 얘들아?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 자연으로 라는 말이 빠져있는 거지? 자연으로 돌아가리라 말뿐이고 갈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거 사람이잖아.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로는 어디 가고 싶어해? 자연 가고 싶대. 근데 실천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말은 하는데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자연에서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말만 하고 여러분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화자는 여러분 자연을 추구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말만 하네? 행동은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 무슨 태도야? 비판해야지. 말만 하는 속세의 사람들을 비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판을 여러분 무슨 편법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귀거래라고 하는 반복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반복.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 전원이. 여러분 전원이 어디야? 전원이 뭐 하는 곳이야? 시골. 자연. 전원 생활이란 말 쓰잖아 얘들아. 전원은 시골이나 자연을 얘기해요. 그러면 시골과 자연이 장무하니라고 했는데 장무하니 뜻을 보면 여러분 거칠어져 간다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여러분 자연이 거칠어 간다라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돼. 이건 직역하면 안 돼. 의역을 해줘야 되거든. 문맥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자연이 뭘 하니까 아니 가면 어떻게 하겠니? 근데 아니 가고 어쩔 거라고 하는 이 서리법은 내가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서리법을 통해서 화자는 자연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전원 생활이 어떠니까 내가 가고 싶은 걸까? 전원 생활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봐봐. 거칠어져 간다는 건 점점 거친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전원 생활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으니 전원 생활이 더 좋아지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은 여러분 깊어져 간다라고 표현을 할게 얘들아. 깊어져 가니 그래서 내가 아니 가면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점점 나는 여러분 이 자연이 너무 좋아지니까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화자의 차이점이 생기죠. 화자는 여러분 뭘 하냐면 말도 하지만 여러분 뭐도 해요? 실천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속세의 사람이랑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다시 가자. 초당에 청풍명월이 남영들명 기다리나니. 자 이러면 초당이 뭐 하는 곳이야? 초당 초가집. 초가집이야 초가집. 근데 여러분 초가집은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화자가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자연에서. 그래서 여러분 화자가 살아가는 이 소박한 삶 속에 청풍명월 풍월이 뭐야 얘들아? 자연. 자연물 두 개면 자연. 자연이 나갔다 들어오기를 기다리니. 그럼 여러분 나는 초가집에서 달이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바람이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자연 속에서 누구랑 같이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자연들과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화자는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정서가 들어가냐면 자연과 함께하고자 하는 기대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화자 여기에 얘들아 무슨 화자란다. 여러분 이 청풍명월이가 주체거든. 여기에서는 얘가 나갔다가 들어온대. 여러분 무슨 병법을 써? 여러분 달은 나갔다 들어올 수 없어요. 바람도 우리 집에 나갔다가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얘네들은 다 의인법을 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의인법을 사용해서 이 자연이 여러분 나갔다 들어오면서 우리 집으로 오기를 나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연 속에서 자연의 깊은 맛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안 갈 수가 없더라. 나 무조건 자연에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연에 와서 여러분 이 자연들이 나에게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작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전원생활에 대한 기대감, 전원생활에 대한 만족감 이걸 드러내고 있다라고 정리해주면 되지. 자, 그럼 여러분 표현법 할게. 표현법은 여기 반복, 서리, 의인법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여러분 딱히 뭐 기억할 내용은 없지만 속세랑 여러분 이제 자연을 비교하는 내용이라서 기억할 건 없지만 단어는 기억하셔야죠. 초당이 뭐 하는 뜻이라고? 초가집이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저번에 어휘 정리했던 거에서 초가집을 의미하는 단어선 두 개 정리해줬지? 일간목, 수간목. 일간목, 수간목, 초가집. 근데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소박한 삶. 자, 하나 더 갈게요. 여러분 귀거래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지금 화자가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별표 표시를 해주긴 했지만 수능 특강에서 별표 표시된 거는 여러분 수능에서 별표 표시 다시 안 해줘요. 그러면 귀거래라는 뜻을 알고 있어야 돼. 어디로 돌아간다? 자연으로 돌아가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자 여기에 무슨 태도가 들어가는지 설명할 거야. 자, 이런 귀거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내가 자연으로 돌아갈 거야. 나 자연 속에서 살아갈 거야. 난 자연으로 지금 들어가서 지내려고 해. 라고 하는 건 자연으로 여러분 이걸 우리 문학에선 귀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귀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귀의는 돌아간다,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야.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자연으로 들어가려는 의지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귀의적 태도라고 해요. 또 나오니까 잘 기억하세요. 귀의적 태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문학에서 여러분 자연으로의 귀의를 화자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작품 맞는 말. 그 다음에 여러분 자연으로서의 귀의를 통해 뭐 이런 말도 나오면 아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작품 하나 또 갈게요. 여러분 김천택의 강산 좋은 병을 이거 한번 보자. 자, 여러분 아까 이연보는 윤선도처럼 완전 사대부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름 석자가 있으면 다 사대부라고 했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이제 두 명 있어요, 여러분. 김천택, 김수장. 김천택, 김수장. 자, 여러분 김천택하고 김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있으니까 사대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대부가 아니야, 얘들아. 이 사람들은 중인 계층이에요. 선생님이 이 사람들의 신분을 왜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 여러분 지금 요새 계속 여러분 수능에서 어떤 여러분 고전 시간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했지? 가사랑 사설 시조가
복합관례로에서 문제 나오는 트렌드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사설시조는 연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 이 김천택하고 김수장이 사설시조를 많이 써.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오면 여러분 어떤 보기를 갖고 배경적인 내용들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걸 설명을 해줄 건데 여러분 김수장은 원래부터 그냥 중인계층에서 얘들 전문적인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만들면서 살아갔던 사람인데 김천택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중인계층에다가 관직을 40살 넘을 때까지 계속 과거 준비를 했어. 근데 여러분 물론 여러분 중인들은 하급 관리들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조금 욕심내서 조금 높은 관리들 이렇게 시험 받겠지만 계속 떨어지는 거야. 신분이 안 좋으니까 높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관직을 얻을 수가 없어서 자 여러분 자 우리 사대부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자. 사대부들은 여러분 두 가지 삶의 모습 가지고 있다고 했었어. 뭐하고 뭐의 삶을 갖고 있다고 했지 얘들아? 출과 처. 선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어 얘들아. 왜냐면 수능에서는 여러분 그 보기로 설명해주는 건 규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출과 처인데요. 근데 여러분 출은 관직에 나가는 거, 처는 뭐였지 얘들아? 이건 자연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거. 출을 못하잖아? 어디로 갈까? 처로 하는 거야. 맞아. 자연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처라고 하는 자연으로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중인계층이면서 관직은 얻지 못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연이 정말 완전 미친 듯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자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바라는 여러분 출을 하지 못했으니까. 차선책이 오는 거야. 그러면 이 작가는 김천택하고 김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분만 알면 안 되고 이 작가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문 가객에 해당해요. 전문 가객. 여러분 전문은 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지? 가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노래 가짜에 나그네 객자를 써. 그러면 떠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노래를 모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시조는 김수장과 김천택이 모았어요. 그래서 청구영원이라고 하는 책이라든지 이게 다 사설시조만 모여져 있는 책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많이 얘들아 그걸 다 기록을 해서 남겨놓은 거야. 이 사람들도 쓴 작품도 많을 뿐더러. 그래서 사설시조나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 사람들 나올 때가 있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분의 한계 때문에 이런 작품을 썼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봐봐. 자, 강산 좋은 경을 여러분 경이 무슨 뜻이라고? 자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때 경자 들어가면 경치. 여러분 왜 선생님 자연이라고 바로 얘기를 해줘요? 찬물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이 좋은 경치를 힘센 사람이랑 다툰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뭐뭐 양이면이라고 하는 건 무슨 표현법이 들어갔어 얘들아? 뭐뭐 한다면? 가정. 그치?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가정을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힘센 사람은 진짜 얘들아 좋은 경치를 두고 경쟁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힘센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강자라고 표현을 할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표현론적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신분도 권력도 갖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이 아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신분도 뭐한 사람이라고 보면 될까? 얘들아 이 힘센 사람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강자, 권력을 갖고 있고 신분도 높은 이런 사람이랑 내가 만약에 다툰다고 한다면 내 힘과 내 분수로 어찌 얻어낼 수 있겠는가? 무엇을? 자연을. 내가 어떻게 자연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과거도 급제를 못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답이 정해지죠. 설이.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화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힘과 내 분수가 없어. 그러니까 즉 여러분 강자의 반대말인 뭐라고 써봐줘야 돼? 약자라고 해주면 되고 권력이 없어요. 관직에 나아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신분도 어때 얘들아? 중인이니까 낮은 신분인 거잖아. 사대부에 비하면.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갖지 못한 나는 자연을 얻을 수 없었을 거다. 만약에 싸웠다고 한다면. 근데 진실로 금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러면 금한다는 건 이러면 이렇게 들어오지 마. 힘 약한 애들은 들어오지 마 라고 막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나도 두고두고 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연에서. 그러면 나는 자연에서 놀고 있구나. 놀 수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화자는 여러분 내가 난 자연에서 마음껏 놀 수 있네. 누가 없으니까 나보다 힘센 사람이 없으니까. 더더구나 여러분 자연은 여러분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네. 이거에 대한 여러분 화자의 만족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연에서 즐기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정리해주면 돼. 여러분 이 만족감을 무슨 표현법으로 제시했어? 명탄. 그치 노라가 들어갔잖아. 자, 여러분 그러면 표현법 한번 정리해보자. 우선은 이런 표현법 3개는 바로 쓸 수 있겠죠. 가정, 서리, 명탄인데요. 어디 쓰였을까요? 이 대조는 힘센 사람과 나. 힘센 사람과 나. 강자 약자. 그래서 대조가 쓰였어. 그러면 대비도 쓸 수 있겠네. 자, 이러면 이 대비는 선생님 바로 옆에 꼭 기억할 내용으로 정리할게요. 자, 뭘 정리할 거냐면 속세와 자연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여기 갑자기 속세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물건을 두고 싸운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싸우고 이들랑 경쟁하고 다툼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게 속세거든요. 그러면 속세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여러분 세상에서 살고 있냐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연은 그런 곳이 아니니까 와 천만다행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연을 즐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속세라고 하는 곳을 화자는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인식을 해요. 근데 자연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신분도 고하도 높고 낮음도 없는 뭐한 곳이야 얘들아? 평등한 곳이야. 왜냐면 누구나 다 자연을 누릴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열의 세계와 그렇지 않고 평등의 세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대비죠. 이게 화자의 인식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힘센 이는 여러분 양육강식의 속세를 상징한다고 봐도 되는 거고 자연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여러분 평등한 공간이구나. 근데 이 평등한 공간을 화자가 왜 얘기할까? 자기가 신분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분이 낮아서 속세에 나가면 언제나 자기는 밑바닥인 거야. 그런데 자연에 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표현해. 그럼 여러분 아까 이연보랑 너무 차이가 나지? 이연보는 똑같은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가 사대부니까 나 놀고 있어, 나 즐기고 있어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나 귀걸이하면서 세상 사람들 비판만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세상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도 똑같긴 하지만 나는 신분이 너무 낮아서 나는 평등한 자연으로 갈래 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나의 신분적 한계를 여러분 인식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김천택이나 김수장의 작품에는 드러나요. 그래서 요거 잘 구분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여러분 어휘는 여러분 하나만 정리할 건데 여러분 한자가 없지만 경이라고 하는 게 자연에 들어가면 뭐라고 해석하라고? 경치. 경치야 경치. 자, 하나만 더 가자. 여러분 이제 같이 묶여져 있는 작품 하나만 더 갈게요. 자, 공명을 헤아리니를 한번 보자. 자, 볼게. 우선 이 작품은 작자미상이라서 평민이 썼다라고 보면 안 되고 이 작품은 여러분 사대부가 썼다라고 전해져. 근데 사대부 이름이 안 남아있어. 그러니까 사대부의 인식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가 많아요. 한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뜻풀이가 되게 많죠. 우선은 여러분 사대부의 인식으로 여러분 이 자연과 속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야. 자, 공명을 헤아린데 이런 공명은 세속적 가치잖아. 세속적 가치를 헤아렸대. 헤아리다가 무슨 뜻이지? 해다가 생각하다잖아. 그치? 내가 공명을 생각해보니 이 공명에 명욕이 반이 넘는데요. 그럼 다시
공명이라고 하는 게 왜 세속적 가치냐면 여러분 우리 사대부의 삶이 두 가지 있다고 했지? 여러분 처의 반대가 뭐였지? 출. 세상에 나가는 게 공명이에요. 이름을 얻는 게 공명인데 이 세상에 나가는 출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보니까 사대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근데 그 사대부의 일 중에서도 영욕이 반이나 차지해버린대. 그럼 여기서 영욕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영욕의 뜻이 무슨 뜻인지 사전적 의미 알고 있니 얘들아? 영욕? 자 여러분 영욕은 여러분 그냥 어휘 그냥 바로 정리하세요. 자 어휘에 그냥 선생님 바로 정리해줄게. 여러분 영자가 무슨 영자냐면 영화로울 영자예요.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영의 영화를 얘기해요. 부귀영화 할 때 영화. 영예롭다라는 건 여러분 내가 여러분 뭔가 이렇게 내가 스포츠 경기를 했어. 스포츠 경기를 해서 내가 당당히 이겼어. 이겨서 금메달 딱 땄어. 그럼 그 금메달을 뭐라고 하냐면 영예로운 금메달을 얻은 한국 대표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영예, 그러니까 명예랑 비슷한 표현인 거야. 그러면 이 영예와 영화와 욕자가 무슨 욕자냐면 치욕스러움 할 때 치욕이에요. 욕자가. 그러면 영예랑 치욕이 왜 나오는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아까 선생님 영예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얘들아 뭘 설명했어 얘들아? 경기를 뛰는 걸 설명했지. 경쟁에서 이기는 거. 여러분 이긴 사람은 영예를 얻어요. 근데 진 사람은 치욕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부분 내가 그 전 경기가 졌어. 다음 경기에 얘들아 이 상대편이랑 똑같이 맞붙었어.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뉴스에 뭐라고 나와요? 치욕전을 치른다고 얘기하지. 만약에 얘들아 우리가 일본한테 야구나 얘들아 일본한테 얘들아 그 축구가 저번에 졌어. 근데 이번에 일본이랑 똑같이 대표팀이 얘들아 맞붙은 거야. 그럼 맞붙으면 여러분 치욕전을 4년 전에 치욕을 갚아줄 여러분 우리 대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치욕은 졌을 때의 감정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 이 영욕이라고 하는 개념은 승리한 사람과 패배한 사람을 나눠버리는 거야. 그러면 승리와 패배한 사람들을 나눴다는 건 여러분 경쟁과 갈등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네. 근데 여러분 경쟁과 갈등은 어디에서만 있는 거예요? 속세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속세 가치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랑 똑같은 개념이냐면 공명, 부귀, 여러분 우리 저번에 했던 궁달 이런 말들이 있었지. 이런 말들이 다 똑같은 말들이야. 그래서 영욕이라는 단어도 속세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러면 출을 하는 과거의 급제에서 나란 일을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었잖아 얘들아.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중에 반 이상이 속세 가치에 해당하는 부정적인 가치들이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나는 출을 하겠다는 걸까 안 하겠다는 걸까? 출을 하지 않고 싶은 거야. 영의 이 세속적 가치 부정적인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동문에 괴간한대요. 여러분 괴간이 무슨 뜻이에요? 아래 보시면 벼슬을 그만뒀대요. 그러면 여러분 벼슬을 그만둔 이유가 뭐야? 영욕이 싫어서 그만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유예요. 이유. 자, 벼슬을 그만둔 이유가 바로 영욕이 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속세를 원리하고 있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영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별표 표시 없으니까 여러분 고3 정도면 이 단어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별표 표시 안 해준 거야.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가 돼야 돼. 자, 그럼 다시 가자. 전려에 돌아왔대요. 여러분 전려의 뜻을 봤더니 전려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골. 그러면 전원생활 혹은 여러분 자연의 생활을 얘기하지. 그럼 대조되는 단어가 나왔네. 벼슬과 시골. 그러면 여기 얘들아 벼슬이라고 하는 단어 시골은 여러분 대조되는 단어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지. 대조야 대조. 그러면 자연에 돌아와서 화자는 성경 현전을 헤쳐놓고 여러분 성경 현전 뜻을 봤더니 성현들의 책, 성현들의 경전, 성현들의 책을 쫙 펼쳐놓고 책 읽기를 했는데 그 읽기를 파했대요. 여러분 파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술자리를 안 봤죠? 술자리를 파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파한 게 뭘까요? 끝내다. 깨트리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끝낸 후. 그럼 여러분 독서를 끝낸 후
암내 냇가에 살찐 고기를 낚는데. 여러분 책 읽고 나서 뭐 하는 거야? 낚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뒤매가 뭐예요? 뒷매가 뒷산. 여러분 뒷산에 여러분 막 줄기가 막 자라있는 엉켜있는 약도 캐러 나가고요. 임고 원망. 여러분 이제 산에 올라가서 약을 캐잖아. 그러니까 임고 높은 곳에 올라가 원망 멀리 있는 걸 바라본대. 그러면 자연의 풍경을 쫙 한번 훑어주고요. 그리고 이미 소요를 한대요. 여러분 이미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요음영이라는 뜻이거든 얘들아. 소요가 혹시 무슨 뜻인지? 산책. 걸어다니는 거. 산책. 그러면 산책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시골에 와서 하고 있는 행동을 좀 뭐 해주고 있는 거야? 열거하고 있네. 정리하자. 자, 여러분 밑에도 정리해도 되고 옆에도 정리하셔도 돼요. 뭘 정리하냐면 시골, 즉 자연의 시골에 와서 화자가 한 일들을 정리하면 이게 열거법을 썼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자연에 와서 시골에 와서 제일 먼저 책부터 읽어. 독서.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낚시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약초독해요. 네 번째 여러분 먼 경치를 임고원망 감상해요. 그래서 먼 경치를 감상하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미 소유가 아까 뭐 한다고 얘들아? 산책도 해요. 자, 하나 더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랑 선생님이랑 이제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자연 속에서 화자는 바쁘게 사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 되게 한가롭고 여유로워? 한가롭고 여유롭게 사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볼게. 청풍이 시지하고 여러분 시지가 지금 무슨 뜻이래? 시지하다. 바람 분다는 거야. 그치, 찾아온다는 건 분다는 뜻이야. 바람이 불고 명월이 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해야다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별별 표시를 안 해주네. 그러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표현법 찾으세요. 무슨 표현법이에요? 대구. 선생님이 대구가 나오면 대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똑같이 해석하면 돼. 그럼 여러분 청풍과 명월은 자연이잖아. 그럼 이 자연이 여러분 시지한다가 아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온다라는 분다라는 뜻이었으니까 그럼 명월은 뭐 할까 얘들아? 명월이 다리 뭘 해야 내가 보일까요? 떠요. 그쵸? 여러분 떠야죠. 그러면 여러분 잘해야 한다는 건 스스로 온다라는 뜻이고 사실 스스로 온다는 건 스스로 뜬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명월이 뜨니 바람이 부니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자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단어 몰라도 만약에 대구법이나 열거법 같은 애들이 쓰이면 비슷하게 해석하면 되거든. 그러면 자연을 내가 지금 감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근데 얘는 자연을 감상하는 거야. 만끽한다고 해도 되고 감상한다고 해도 되고. 자, 이러면 4번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 경치를 봤다면 얘는 여러분 밤이 되니까 명월도 관찰하고 바람도 솔솔 부는 걸 느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글자는 여러분 옛말 그대로 썼네. 수능 특강 현대풀 다 안 해줘. 여러분 해석해야 돼. 아지목개라 청양지간에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 소니? 아지목개라가 뭘까? 자, 그럼 뒤에 거 해석해보자 얘들아. 청양지간 할 때 여러분 천지는 읽을 수 있죠? 하늘과 땅 가는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란 뜻이잖아. 이 세상에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여러분 대하다는 건 대신할까?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이 천지간에 이 세상에 이 자연에서 즐기는 이것들 있지. 이거를 대신할 걸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았대. 그러면 아지목개라가 뭘까 얘들아? 알지 못하겠다. 알지 못하겠대. 뭘로 대신해야 될지.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알지 못하겠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화자는 이 자연의 즐거움, 이 1번부터 6번까지의 즐거움을 대신할 걸 못 찾겠다. 이걸 대신할 즐거움이 뭐가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은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네요. 답이 이미 정해졌죠.
이걸 대신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설입법. 그러면 이걸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건 이 1번부터 6번까지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화자는 뭘 하고 있다고 봐도 되냐면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대신할 수 없는 거잖아.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이 볼펜을 쓰는데 이 볼펜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 볼펜을 대체할 생각을 할까요, 말까요? 안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화자의 만족감을 표현을 하고 있다. 만족감을 표현을 하고 있다. 자, 그럼 다시 할게. 평생 이렇게 저렇게 즐기다가 노사태평해서 여러분 노사태평 한자 그대로 다 읽을 수 있어. 자, 늙어서 여러분 사가 뭐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나이가 들어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살 거다 얘들아? 태평한 삶을 살 것 같다는 거야. 이 자연 속에서.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이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승화기진을 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니겠는가? 그럼 여러분 승화기진이 여러분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자연의 귀결에 맡기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연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내는 거야. 그러면 이 자연 속에서 내가 생을 마감하고 자연에 내가 동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승화기진이라는 건 자연의 동화가 되고 자연 속으로 여러분 자 귀결한데 귀결에 맡길 거래 결과에 맡긴다는 건 내가 자연 속에 들어가. 이게 귀의적 태도예요. 귀의적 태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자연에 동화돼서 이런 게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걸 이런 무슨 표현법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뭐라가 들어가네? 영탄. 그러면 이 영탄은 자연에서 이렇게 만족하면서 사는 거에 대한 여러분 화자의 감탄과 이 자연에 대한 예찬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했니?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 열거법도 쓴 거 알겠지 얘들아? 잠깐 뒤에 빨리 정리하자. 자, 여러분 영역 단어 꼭 기억하세요. 자, 소요라고 하는 단어도 기억할 거예요. 왜냐면 소요운영이라는 단어도 써요. 자, 이 소요는 그냥 산책. 여러분 내가 한가롭게 산책하는 거. 그래서 여유롭다, 내가 한가롭다, 내가 즐기고 있다 라는 걸 표현할 때 쓰는 말. 자, 여러분 표현법 할게요. 표현법은 대구 열거 영탄 설이 여기까지 다 찾았던 거고 대비대조.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오늘 여러분 보던 시간은 조금 많이 남았거든. 그래서 여러분 보던 시간 오늘 것까지 하면 여러분 지금 개수로는 딱 반을 했어요. 우리 보던 시간 반 끝냈어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작품들 다음 주에도 또 선생님이 얘들아 초안가 나가고 다른 여러분 이제 시조들 여러분 짧은 것들도 같이 나가서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도 여러분 적용학습을 좀 많이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독서를 갑시다. 독서를 꺼내세요.